안녕하십니까. 태성회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동영상을 3개를 올렸는데요. 몇 가지 주위에서 주문이 있었습니다. 각도가 이상하다. 좀 올리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손을 들어야 되니까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옷을 깔끔하게 입으라 라는 또 주문이 있어가지고 좀 깔끔하게 입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재고 자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모든 제조업체에 감사할 경우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재고 자산 부분이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수량과 단가. 결국 이제 재고 자산이라는 금액 자체가 수량 곱하기 단가로 산출이 될 텐데, 일단은 수불부가 없다고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수불부가 있어야 될 텐데,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수불부가 없고 또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수량과 단가로 나눠 보면 수량은 이제 재고 실사 수량으로 확정이 되겠죠. 확정이 될 거고 간단하죠. 단가 수량은 세 가지고 수량을 정리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금액적인 부분일 텐데 많이 오해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가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게 이제 바로 단가 계산 방법일 텐데,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내지는 후입선출법은 한 번도 못 봤지만, 그런 방법들이 결국 이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고, 세무상으로나 회계적으로나 그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동평균법. 우리가 흔히 이제 수불부를 작성하는 회사에서 월별 합계 내가지고 평균 단가 해서 쓰는 그 단가. 이게 총평균법이냐 이동평균법이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총평균법. 총평균법은 사실은 기간에 따라서 월 총평균법, 연 총평균법 이렇게 되는 거죠. 회계 기준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월로 하는 거는 이제 이동평균법이 아니라 총평균법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렇게 수량과 단가 이 측면에서 이제 재고자산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고요. 이 단가라는 측면 때문에 결국 이제 수불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수불부를 작성하는 게 녹록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실무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가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원재료 같은 경우는 최근 매입 단가를 곱한다든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판가에다가 적정한 원가율을 곱해서 한다든지 재공품은 참 어렵죠. 참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 이제 간단하게 하려면 결국 판가에 아까 곱하기 원가율을 곱하면 이제 제품 단가가 될 것이고 여기에 뭔가 적절하게 뭔가 지수를 곱해줘야지 이제 제공품이 되겠죠. 그래서 흔하게 또 실무적으로 또 그런 부분도 어려우니까 좀 원재료 단가 정도 반영하는 게 조금 일반적인 형태인 것 같고요. 말씀드리지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이 수불부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고, 그 다음에 또 일부 회사에서는 현업에서 이제 수불부를 작성을 하죠. 하다 보면 이제 회계적인 기준과 많이 틀려서, 정작 이 회계 데이터하고는 이제 금액이 안 맞는, 그래서 회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뭔가 수불부를 좀 작성을 하길 원하는 회사가 있다면 회계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를 좀 하는 게 생산이나 구매 영업에서 쓸 수 있고 회계적으로도 쓸 수 있는 수불부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감사의 이슈라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참 몇 가지 이슈가 있죠. 결국 이제 평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부진 재고, 그다음에 못 쓰는 재고에 대한 어떤 평가, 그리고 NRV라고 하는데 순실현에 대한 평가 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부진이나 이제 어떤 못 쓰는 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죠. 그런 검토 방법 중에 1년간 내지는 6개월간 변동이 없는 재고,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단종품이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해서 해당 재고 금액을 평가 손실로 원가로 계상을 하게 되고, 세무적으로는 원칙은 이제 인정을 못 받지만 그 시가법,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시가법으로 만약에 평가 방법을 이제 변경을 하면 그 평가 손익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결국 그 회계 기준에 뭐 저희 세무상 인정되는 평가 손실이 회계적인 기준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계적으로 무조건 평가 손실을 인정했다고 세무적으로 무조건 그걸 비용으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 그건 조금 회사마다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NRV의 순실현 평가라는 부분인데요. 모든 자산이나 저거 자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의 최고 원칙이죠. 이 자산이라고 계상할 수 있는 건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된다. 매수채권 같은 경우는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 뭐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그 정도의 현금이 창출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죠. 그게 결국 뭐 재고자산이 100으로 달려 있을 때 그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향후에 판매했을 때 그 이상의 판가로 판매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 최근 판매 단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향후 예상되는 판매 단가, 내지는 또 감사가 3월, 2월에 진행이 되니까 2, 3월에 판매된 가액이 지금 재고자산 잡혀 있는 것보다 작다면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 가치를 평가손실로 제외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NRV 평가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뭐 그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결국 뭐 수출하는 경우에 환율 이펙트를 고려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판관비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 줄 것이냐, 그런 부분의 이슈가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최근 판매 단가 내지는 예상 판가에다가 일반적인 판관비율을 곱해서 그거를 차감을 해준 금액이 결국 순실현 가치다. 순실현 가치가 재고자산 금액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을 단기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게 NRV 평가 부분입니다. 또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죠. 어떤 회사가 매출 총 손실, 영업 손실이 났어요. 이런 회사는 사실은 재고가 과다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NRV에 대한 평가손이 없다는 게 참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감사할 때도 당연히 이제 매출 총 손실 내지는 영업 손실이 난 회사에 대해서는 NRV 평가를 반드시 좀 하고 좀 반영을 해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한 뭐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회사가 이제 최대 생산량, 조업도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조업도가 좀 작은 거죠. 뭐 어떤 뭐 단기만에 뭐 특별한 문제에 의해서 생산은 1000개를 할 수 있는데 한 100개밖에 이제 1년 동안 못한 경우에 그 조업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조업도 손실은 이제 고정비에 대한 거죠. 고정비는 뭐 급여가 이제 일반적인 예일 텐데, 사람들은 많아서 급여가 노무비가 엄청 많이 발생을 했는데 생산량은 적다 보니 그것이 배부를 하는 과정에서 제공품으로 많이 배부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예상판가, 최근판가보다 재고가 금액이 높겠죠. 당연히 NRV가 나올 것이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그냥 이건 이론적입니다. 이게 실무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방법인데요. 정상조업도를 초과하는 이 비용, 고정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재고자산에 배부하지 말고 바로 비용 처리하라는 게 이제 회계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정상조업도라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배부하고 보통 판가하고의 차이를 NRV 평가에서 평가손실로 떠는 게 이제 실무적으로 좀 가능한 방법일 텐데요. 이론적으로는 그 정상조업도를 초과하는 어떤 고정비에 대해서는 배부하지 말고 비용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작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재고 자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예. 참 수불부가 없다고 감사 의견 못 내겠다고 하는 감사인이 가끔씩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뭐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제가 이제 수불부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블로그에도 올려놨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수불부 회계적으로는 뭐 감사인과 잘 얘기해서 적정한 수량과 단가로 재고 금액을 작성한다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죠. 예, 수불부. 예. 회사의 원가율을 파악하고 뭐 불량률을 파악하고 혹시나 분실의 위험이 있는 재고들을 생산하는 체에서는 그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무적으로도 사실은 그 동이나 철 어떤 원재료가 바로 현금으로 환가될 수 있는 그런 재고를 이제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그 소요율들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는 100을 샀는데 왜 매출은 80밖에 안 일어났느냐? 이 집은 니네가 갖다 쓴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부분도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또 수불부 작성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관리적인 부분과 회계적인 부분, 예,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 회사의 여력이 있다면 예, 수불부 시스템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